봄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앞 감나무에도 꽃이 피기 시작했죠. 연숙의 찻집에도 다시 국화차 향이 은은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고미자가 다시 마을에 머문다는 사실만으로도 연숙은 하루에도 몇 번씩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민은 그런 할머니가 걱정스러워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죠. 할머니, 그냥 그 사람 완전히 무시해요. 이제는 진실 다 밝혀졌잖아요. 진실도 감정 앞에선 흔들려, 지민아. 그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연숙은 누구보다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며칠 후 고미자는 만식을 찾아갔습니다. 한 손에 꽃바구니를 들고 마치 이웃 방문하듯 조용히 그의 집 앞에 섰죠. 오랜만이에요, 만식 씨. 이 꽃 서울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기억하죠? 내가 자주 사던. 만식은 문을 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냉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올 이유는 없을 텐데요. 그냥 예정이죠. 그리고 연숙 씨한테는 말하지 말아요. 괜히 또 감정 상하게 하지 말고.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들리게 만들었죠. 다음 날, 연숙은 마을 앞 정자에서 한 노부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수군대듯 말했습니다. 아휴, 만식 씨랑 고미자 씨, 참 오래된 사이였나 봐요. 둘이 꽃바구니 들고 이야기하더라니까요. 그 말은 칼처럼 연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눈빛이 어두워졌고 그날은 찻집 문도 일찍 닫혔습니다. 지민이 걱정돼 물었지만 연숙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죠. 그녀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그리고 상대방의 진심을. 밤이 깊어지자 연숙은 조용히 편지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만식이 보냈던 오래된 편지들. 그 안에는 고미자와는 아무런 감정도 없다는 말이 적혀 있었지만 그 말은 이제 다시 의심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연숙은 참지 못하고 다시 만식의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고 그냥 마당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만식이 나왔습니다. 연숙 씨? 질문이 있어요. 무슨 일이죠? 고미자 씨, 당신 집에 왔었죠? 그 순간 만식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 그것 하나로도 연숙은 이미 모든 대답을 얻은 듯 했습니다.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별일 아니었어요. 꽃을 들고 와서 그냥 떠났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숨겼죠? 상처받을까봐. 그 말에 연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진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숨김 하나가 깊은 불신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난요, 지금도 내가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지민은 만식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이만식 선생님. 할머니 지금 예전보다 더 힘들어 보여요. 내가 또 상처를 줬나 봐요. 왜 숨겼어요? 꽃 바구니 들고 왔다는 거. 만식은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오해할까봐. 그게 두려웠어요. 그때처럼 다시 날 떠날까봐. 지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요, 그게 오히려 더 상처였어요. 저희 세대는요, 솔직한 게 더 나아요.
말하지 않으면 끝까지 모르잖아요. 그 말은 만식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도 침묵이 오해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늘 입을 다물고 말았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숙은 찻집 창가에 앉아 혼자 국화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또다시 내렸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또다시 오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만식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들어도 될까요? 오늘은 국화차밖에 없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는 그녀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더 숨기지 않을게요. 그 어떤 사소한 것도 당신에게 말할게요. 연숙은 가만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음은 한 번의 용기가 아니라 계속되는 노력이라는 걸 그들은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다. 찻집의 조명이 희미하게 퍼지고 창밖엔 작은 빗방울이 가늘게 떨어지고 있었다. 연숙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만식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국화차의 김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다. 하지만 둘의 사이에는 여전히 오래된 공백이 있었다. 그 공백은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했고 두 사람이 하지 못한 말들로 가득 찬 시간이기도 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연숙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눌러온 수십 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만식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말을 꺼내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의 사랑은 늘 손끝에 머물렀고 그의 후회는 평생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하려고 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다 말하려고. 그의 눈은 깊은 곳에서 먼 기억을 끌어올리는 듯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여름 기억나요?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으면서도 가장 가혹했던 계절이었다. 1974년 7월. 연숙 21살, 만식 23. 두 사람은 마을 뒷산 자락에 핀 야생화를 보러 갔다. 그곳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평범한 언덕일 뿐이었지만 연숙과 만식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는 장소였다. 너무 덥지 않아요? 연숙이 물었을 때 만식은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아주었다. 그 단순한 손짓 하나에 연숙의 볼은 새빨갛게 물들었다. 그들은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다. 서로를 오래 쳐다보는 대신 나란히 앉아 바람 소리를 들었다. 한낮의 햇살은 따가웠지만 그들 사이의 침묵은 따뜻했다. 서울로 가게 됐어요. 만식이 처음으로 꺼낸 말이었다. 그쪽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원고 쓸 기회가 있다고. 연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늘 알고 있었다. 이 마을이 만식을 붙잡아둘 수는 없다는 걸. 하지만 막상 떠난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 한복판이 서늘해졌다. 언제 가요? 다음 달. 근데 그 전에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만식은 처음으로 연숙의 손을 잡았다. 내가 꼭 돌아올게요.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연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름의 언덕, 햇빛과 바람, 그리고 손을 맞잡았던 온기가 그녀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돌아온다는 말과 달리
그는 사라졌다. 연락 한 통 없이. 그의 가을, 고미자가 그녀를 찾아왔다. 만식 오빠, 서울에서 약혼했대. 거짓말 설마. 이거 봐, 신문에도 났어. 고미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서울 사회면에 단신 기사 하나를 꺼내 보였다. 거기에는 이만식, 서울 출판 편집자 정 씨와 약혼이라는 짤막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연숙은 믿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편지는 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 없었고 어느새 장태섭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내가 망설이는 사이 남자는 다 떠나. 이제는 내 인생을 생각해야지. 장태섭은 그렇게 말하며 마치 그녀가 기다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자신의 의무인 양 행동했다. 그 약혼 기사 난 몰랐어요. 만식의 말에 연숙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몰랐다고요? 나랑 정 씨는 동료였어요. 그쪽 집안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약속이었고 난 도망치듯 서울을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당신은 이미 장태섭과 약혼했다고 들었지.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래서 난 내 자리를 잃은 줄 알았어요. 다 내 잘못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연숙은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는 그 당시 편지를 받지 못했고 오해가 쌓여 결혼을 했고 그리고 평생을 후회했다. 만식은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는 묻지 않았다. 단 한 번이라도 서로를 향해 왜? 라고 소리 내지 않았던 젊은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얼어붙은 채 수십 년을 지나왔다. 빗소리가 더욱 굵어졌다. 창밖에서 한 번 번개가 지나가고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들이켰다. 그 차에는 미처 삼키지 못한 눈물과 늦게 배달된 마음이 함께 섞여 있었다. 지민은 방 안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처음이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를 온전히 바라보는 순간을 보는 건 이제서야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건 분노도 체념도 아닌 다시 시작하고 싶은 누군가의 눈빛이었다. 지민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그 둘 사이에 더는 오해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러기 위해 과거를 끌어낸 또 한 사람, 고미자라는 이름을 이제 자신이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걸 느꼈다. 며칠 후 지민은 SNS를 통해 고미자의 서울 시절 주변 인물 몇 명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견한 하나의 글. 1975년 서울 출판 이만식 편집자, 약혼 파기 후 지방 이주. 당시 파혼 배경에 여성 동료의 사기 행위 있었다는 뒷소문. 그녀는 손에 쥔 태블릿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찻집 마당에는 감꽃이 지고 라벤더 가지엔 벌 한 마리가 바쁘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장현숙의 마음은 이제 막 다시 걷기 시작했다. 국화차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피하고만 있지 않았다. 마음 한쪽 묵은 먼지를 털어낸 기분이었다. 오랜 오해를 풀어낸 뒤에도 삶은 놀랍도록 비슷한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사람 사이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찻집 문이 열렸다. 연숙 씨, 여기 오늘 들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만식이었다. 언제나처럼 조심스럽고 느릿한 말투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뚜렷한 무언가가 있었다.
용기, 그리고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 오늘은 국화차 말고 매실차 어때요? 연숙은 그렇게 말하며 그의 잔을 내려주었다. 그 작은 행동이 마치 과거의 어느 한 조각을 닦아내는 듯 따뜻했다. 만식은 말없이 잔을 들었고 조금 있다가 조용히 꺼냈다. 나랑 저쪽 빈 가게에 북카페 하나 열어보지 않을래요? 연숙의 손끝이 멈췄다. 북카페? 책도 차도 함께 있는 공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 시간을 함께 써보자는 뜻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연숙은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물었다. 내가 그런 것 같이 해도 될까요? 나는 그게 당신과 하고 싶어서 이 마을에 온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에 연숙은 눈을 내리깔았고 그녀의 눈가에선 짧고 조용한 눈물이 떨어졌다. 한편 지민은 서울에서 찾은 사실을 정리해 조심스레 할머니 앞에 내밀었다. 이 기사요. 할머니가 오해했던 그 약혼 기사가 사실 일방적인 보도였대요. 당시 출판사 쪽에서 홍보성으로 흘린 거고 만식 할아버지는 바로 사직하고 파혼했다더라고요. 연숙은 그 자료들을 조용히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일까 싶은 한숨을 이끌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진실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를 잘못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무엇보다 위로였다. 그리고 이거. 지민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다. 그 안에는 고미자가 예전에 SNS에서 활동하던 흔적, 지인과 나눈 비공개 그룹 대화 캡처가 저장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의 문장. 그 여자가 너무 뻔뻔했어. 그렇게 순진하게 믿고 살다니. 진심이 뭐야? 결국은 내가 이겼잖아. 연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게 다 진심이었다는 거네. 그 사람은 정말로 일부러 그런 말을 퍼뜨렸고 내 곁에서 모든 걸 흐리게 만들었구나. 지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그 사람 그냥 잊을 수 없죠. 하지만 그냥 그대로 둬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며칠 후 마을회관 앞 연숙은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고미자는 일부러 늦게 들어왔다. 잔잔한 얼굴로 구경꾼처럼 뒷자리에 섰다. 연숙은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많은 이야기와 오해가 쌓였죠.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어떤 소문보다 내 삶의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가로막고 어떤 사람은 진심을 뒤로 밀었죠. 그 덕분에 나는 평생을 오해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연숙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직접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은 때로 늦을 수 있어도 비겁함은 언제나 똑같이 추하더군요. 그 순간 고미자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작은 동요가 보였다. 당당하던 그녀의 미소가 서서히 일그러지며 사라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짧은 한마디에 박수를 보냈다.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실에 대한 지지였다. 며칠 후 연숙과 만식은 북카페 다시 그대를 정식으로 열었다. 작은 공간 안에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여유로운 미래가 함께 놓였다. 지민은 그날 북카페의 첫 손님으로 앉아 있었다. 이 공간 진짜 좋다.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요.
만식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말이야, 이제라도 놓치지 않고 싶었거든. 늦게 만났지만 오래 가면 되죠. 지민은 그렇게 말하며 책 한 권을 꺼냈다. 창밖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두 사람의 눈빛은 조용히 서로를 향해 있었다. 그들의 삶은 이미 절반 이상 지나왔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둘이 함께 쓰는 페이지로 채워질 것이었다. 아침 햇살이 마을을 천천히 덮고 있었다. 이른 시간인데도 북카페 앞에는 이미 몇 명의 주민들이 와 있었다. 누군가는 신문을 들고 누군가는 직접 만든 잼을 바친다며 작은 병을 건넸다. 간판 위엔 정갈한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시 그대 책과 차 그리고 이야기의 집. 장현숙과 이만식 두 사람의 이름은 간판 어딘가에 적혀 있지 않았지만 이 공간은 분명 그들을 닮아 있었다. 따뜻했고 조용했고 그 안에선 어떤 비밀도 필요하지 않았다. 할머니, 오늘은 내가 음료 만들게요. 지민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서자 연숙은 살며시 웃었다. 너는 내 창업 준비해야지. 이게 연습이죠. 여기서 실전처럼 해보는 거예요. 지민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이 마을에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지를 배웠다. 진심 관계, 그리고 늦지 않은 용기. 도시에서 빠르게 흐르던 시간 속에서는 알 수 없던 것들이었다. 만식은 카운터 옆에서 책 표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언제나처럼 조심스럽고 느렸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는 모든 후회를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안정감이 있었다. 연숙이 다가와 물었다. 오늘은 어떤 책을 꺼내셨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당신이 예전에 내게 추천했던 책이죠. 그걸 아직도 기억하셨어요? 잊은 적 없어요.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억하고 싶었던 거예요. 연숙은 잠시 말을 잃었고 그저 조용히 그 책을 그의 손에서 받아들었다. 표지는 오래됐지만 그 속의 문장들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북카페의 오후는 잔잔한 음악 없이도 충분히 고요했다.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그저 차를 마시며 바깥 풍경을 바라봤다. 고요한 오후, 고미자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생각보다 담담한 순간이었다. 연숙은 놀라지 않았다. 여기 괜찮네. 고미자는 그렇게 말하며 북카페 안을 둘러보았다.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두 분. 칭찬하러 오신 건 아닐 테고요.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내 마음 정리하러 온 거예요. 고미자는 그렇게 말하며 처음으로 자신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난 내가 진짜 이긴 줄 알았어요. 그 사람 못 가지게 만들었고 당신은 외로워 보였고 근데 지금 보니 결국 진 건 나더라고요. 연숙은 조용히 국화차를 내왔다. 늦게라도 알게 됐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고미자는 차를 마시지 않고 그저 향만 맡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마 여긴 다시 안 올 거예요. 이 마을도 당신도 내가 질투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너무 멀어서요. 그녀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문을 열고 나갔다. 만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연숙은 그를 바라보다가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오래전 그 여름, 그 언덕 위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제는 기다릴 일도 없겠네요. 몇 주 후, 지민은 마을을 떠나 도시로 돌아가기로 했다.
자신만의 공간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연숙은 준비해둔 국화잎 차통을 그녀의 가방에 넣었다. 가서도 따뜻하게 끓여 마셔. 몸 식히지 말고. 할머니가 끓여주는 맛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자주 내려와. 그럼 다시 내가 끓여줄 테니. 두 사람은 웃었고 지민은 눈물을 참느라 몇 번 눈을 깜빡였다. 만식이 문까지 배웅하러 나왔다. 가서 잘할 거예요. 당신은 할머니 닮아서 지는 법을 몰라요. 지민은 그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다. 두 분, 참 멋져요. 해가 기울기 시작한 오후, 연숙과 만식은 함께 마을길을 걸었다. 그 길은 예전에도 두 사람의 발걸음이 머물렀던 길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함께였다. 그들은 천천히 걸었고 말없이 서로의 그림자를 따라갔다. 연숙은 문득 걸음을 멈췄다. 저기 감나무 보이세요? 20대 때 내가 거기서 넘어졌어요. 치맛자락 밟고 말이죠. 만식이 피식 웃었다. 기억나요. 그날 내가 참 민망하게 웃었죠. 당신 무릎 닦아주며 손도 떨고 나도 그 손 떨리는 거 봤어요. 근데 내 마음도 똑같았거든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필요했는지 조용히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밤이 되자 북카페 안에는 희미한 조명이 켜졌다. 책장은 조용했고 차 냄새가 공간을 감쌌고 테이블 위엔 두 잔의 국화차가 놓여 있었다. 연숙은 찻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 이름 어릴 땐 그냥 흔한 이름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와 보니 그 이름만큼 나를 오래 울린 이름도 없더군요. 만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이름도요. 나는 그 이름만 들으면 늘 편지 쓰던 밤이 떠올라요. 이제는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왜요? 옆에 있으니까. 창밖엔 별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북카페 창가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지만 어느 곳에서도 서로를 잃지 않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오로지 그들만의 이야기로 채워질 것이었다.